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예산안 통과는 미국 국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도 유동성 자금으로 움직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결코 좋지 않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과연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넘어서서 과연 이더리움이 언제 급등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런 시기만 지나가면 결국 이 상승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최소 못해도 100%, 최소 70% 이상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기 전에 나오는 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제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거나 어떤 이슈가 있던 간에 항상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니까 제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도 정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시장 안에 결국 자본이라는 것은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더리움이 또 크게 올라갈 것 같고 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매수세라는 것은 뭘까요? 이더리움을 돈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매수한다는 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옴과 동시에 급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이더리움으로 쏠려야지만 이더리움이 급등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증시는 뭐예요?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국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미국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들이 많이 쏠렸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2020년도 이 팬데믹 사태 때도 그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이 길게 조정이 나오는 시기 외에도 시장이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시기에 위험자산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제가 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원리 자체가, 돈의 원리 자체가 우리가 단타하는 데도 쓰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돈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안 통과는 결국 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게 되냐면 현재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현재 돈을 찍어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안을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실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원을 통과를 했죠. 이제 하원은 의석수로 봤을 때 공화당이 220석이고 민주당이 213석이기 때문에 결국 하원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을 만들어내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국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안전자산시장, 이런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채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안전자산시장, 자, 위험자산시장이 아니라 안전자산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자금이, 돈이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시장은 갑자기 하락을 하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동성 자금, 이 돈이, 들어온 돈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 위험자산 시장은 상승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된 부분들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동성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었죠? 6월 5일에는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와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역시나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동성 자금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저는 한 달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상승이 나오고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만 보시더라도 이더리움을 바닥에서 자, 몇 개월간 횡보를 했죠? 2024년 8월부터 해서 대략 3개월가량 11월까지 3개월가량을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때도 유동성 자금이 부족했던 시기였던 부분이고요. 그 동안의 고래들은 여전히 매집을 해나갔죠.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이 왔을 때는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결국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분간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이런 바닥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국채가 발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국채가 발행이 되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 지금 협상 잘 진행되고 있고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잘 무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트럼프는 말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한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30에서 35%로 상향 가능. 지금 일본을 먼저 앞세워서 일본을 본무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높이게 되고 일본을 기준 삼아서 아마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 이런 국가들한테 이대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 상대로 이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관세를 매길 건데 이게 협상이 처음에는 안 되다가 어느 정도 한 1, 2주 있다가 아마 관세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된 국가가 지금 한 군데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자 7월 9일은 이제 관세를 매기는 날이에요. 다음 주잖아요. 이번 주는 횡보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만 가지고 시장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상원 예산안 통과. 이제 하원도 바로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7월 달은 아무래도
지금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달은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언제 시장이 올라가냐? 자, 이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을 못해도 5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횡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이슈들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고 또 횡보를 하다가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종목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 50%를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리고 조정이 끝나고 상승하기 직전에,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코인들을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코인들 대응하는 방법들을 제가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어떤 코인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코인만 안다고 해서 똑같이 개개인별로 똑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비중을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코인을 얼마에 또 매수를 하셨는지, 이 매수가에 따라서 이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저점 구간에서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시면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유 종목 진단, 이 두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소통방에 계신다고 해서 바로 진단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도 한 3-4분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유 종목 진단을 눌러주셔야 제가 따로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들고 계세요? 어떤 거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죠? 이제는 알트장이 온다고 해서 모든 코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유틸리티 토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 토큰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들고 가셔야 될 코인들이 있고, 들고 가면 안 될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해서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봐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지 마시고 반드시 보유 종목 진단까지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점검 받으실 연락처 기입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식대로 똑같이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서 문자 오는 대로 해서 소통방 입장만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바로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비중 현금 50%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타 코인들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브먼트로도 또 이렇게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도 잘 내고 계십니다.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뉴턴 프로토콜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도 잘 따라오시고 수익도 잘 챙겨 가시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 금액들은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코인들을 추가 매수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할 때는 또 단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김치 코인 같은 경우는 단타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은 차트와 무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 있는 코인들이 생길 때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마 전에 6월 마무리되면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번에 저랑 하시면서 6월 달에 벌써 이렇게 또 86%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단타로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또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뿌듯함에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오늘 내용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자, 예산안 통과가 된다. 이 예산안 통과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 국채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뭐다?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이에요. 이 거품은 어떻게 생겨요? 이 거품은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자, 에이브 여러분들 코인 아시죠? 막 많이 올라갔잖아요. 에이브라는 코인은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를 통해서 대출한다고 해서 모든 돈들이 많이 생기는 건 또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더리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예치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AV 예치를 했다 하면 그 예치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 WETH라는 래핑을 한다라고 해서 다른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더리움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에이브한테 맡기게 되면 AWETH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치를 시켜놨다는 것은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은행에 가서 이렇게 예치를 하면 그 돈이 끝이잖아요. 예치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받을 때까지면 만기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AWETH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이더리움을 에이브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너네 이거 맡겨놨지? 그 증서야? 하면서 이걸 줘요. 이걸 줍니다. 이거 AWETH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코인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자, 예치는 예치대로 시켜줬는데 이걸 가지고 코인을 살 수가 있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0억을 예치해놨는데 약 한 20억에서 30억 원어치를 우리가 유동성 자금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10억이잖아요. 그럼 20억은 원래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품이라는 것은 20억이라는 게 거품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 결국 돈을 단기간에 다시 갚아야 될 돈이 20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유동성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정말 고점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꼬라박고 있죠. 왜요?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영상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 단타 어떻게 하나요? 중장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순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조정 나오는 동안 우리가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조정 나올 때 비중 관리 잘 해가지고 매수도 하고 시장 상승 나오면 100% 200% 수익 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 다 같이 힘내고 이번 상승장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